한국이 나를 바꿔놓았어요. 미국 플로리다 출신 17살 소녀는 수학여행 후보지를 두고 모두가 일본을 외칠 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지 않아? 그 한마디의 순간 그녀는 멈칫했어요. 매달 반복되는 사고 훈련, 더는 안전하지 않은 교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도대체 이 학교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리아 라임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올해 17이 되었고, 제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리더십도 있고, 마음먹은 건 쉽게 바꾸지 않는 편이에요. 제 가족은 모두 교육자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미국 교육이 세상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믿으며 자랐죠.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수학여행을 가요. 학생들이 직접 투표해서 목적지를 정해요. 올해도 그 시기가 다가왔고 교장 선생님이 체육관에 전교생을 모았어요. 다들 어디로 가게 될지 잔뜩 기대에 차 있었어요. 올해 수학여행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자 일본이 후보라니 완전 기대된다. 스시 먹고 온천 가고 애니메이션 성지순례까지 할 수 있잖아. 도쿄나 오사카는 워낙 유명하니까 관광지도 많고 미국인이 여행하기도 편할 거야.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즐거운 상상에 들뜬 얼굴, 쉬지 않고 쏟아지는 일본 이야기.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한국은 솔직히 잘 몰랐고 뉴스에서 보면 늘 북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가깝지만 낯설고 조금은 위험한 나라였어요. 제 친구 엘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거기 좀 무섭지 않아? 음식도 맵고 이상하던데? 그때였어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친구 펠리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너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더 많은 거 알지? 나는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순간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매달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하고 있었고 불과 몇 주 전엔 근처 고등학교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복도에서 소리가 나면 흠칫 놀라곤 했어요. 펠리시아의 말은 단순히 여행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 계기였어요. 단순히 어디가 더 재미있을까에서 어디가 더 안전하고 의미 있을까로 생각이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해봤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화려한 도시 풍경, 정갈한 식사, 정중한 인사, 그리고 웃고 있는 학생들. 저도 모르게 화면을 넘기며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떤 물음표가 생겨났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며칠이 지나고 교장 선생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체육관으로 불렀어요. 체육관 안은 조용했고 다들 무언가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고 제 옆에 앉은 엘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벌써 결과 발표하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화면 속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식판에 담긴 음식은 마치 호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잡곡밥, 알록달록한 나물 반찬, 그리고 후식으로는 과일과 요구르트까지. 학생들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고, 조리사분들은 정성스럽게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떠들썩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엘리가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였어요. 저게 진짜 급식이야? 영화 아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화면은 몇 분 만에 끝났지만 그 짧은 영상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건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점심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게 느껴졌어요. 영상을 다 본 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신 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국가의 태도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국가의 태도라는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우리 학교 급식을 떠올려 봤어요. 딱딱한 닭가슴살, 말라붙은 감자튀김, 그리고 늘 한쪽에 처박혀 있는 주스팩 하나. 급식 시간엔 모두가 서둘러 먹고 끝내기 바빴어요. 조리사와 눈을 마주친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하는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표를 던지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정확히 반반이었어요. 체육관 안이 술렁였고 교장 선생님이 다시 단상에 올라오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분께 쏠렸어요. 최종 선택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묘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저에게 낯설었지만 그만큼 더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영상 속 그 따뜻한 급식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수많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녁이었지만 공항 활주로는 여전히 밝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웰컴 투 코리아. 기내 방송이 울리고 사람들은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팩을 메었어요.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리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가슴에 스쳤어요. 낯선 나라, 낯선 공기, 낯선 언어. 그런데 그 안에 묘하게 익숙한 따뜻함 같은 게 있었어요. 입국장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울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 기계는 몇 초 만에 끝났고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야, 너 저거 봤어? 엘리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녀가 가리킨 쪽엔 작고 귀여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Excuse me, do you need help? 로봇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자 옆에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래 같았어요. 진짜 한국에 도착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옆 건물마다 빛나는 간판,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밝혀진 거리. 그 모든 것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서울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거기엔 어떤 규칙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역 입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나란히 있었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불편함 없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공공 와이파이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고 어디서든 인터넷이 빵빵하게 터졌어요. 여기 인터넷 우리 집보다 빠른 거 싫어하냐? 엘리가 중얼이듯 말하자 저도 피식 웃었어요.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었어요. 한밤중임에도 거리엔 혼자 걷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 누구도 두려운 표정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걸었고 누군가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왜 난 지금까지 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호텔에 도착한 뒤 저는 커튼을 열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앞엔 수많은 빌딩 불빛과 자동차 불빛이 어우러져 있었고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제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내 글을 썼어요. 한국. 그런데 왜 이리 따뜻하지? 왜 이리 안심되지? 낯선 나라였지만 이 낯설미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저를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시작일 뿐이었지만 저에겐 벌써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버스가 교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우리를 맞아줄까?
버스 문이 열리자 유니폼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나란히 서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웰컴 투 아워 스쿨. 그들의 인사는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말투도 밝았고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영어 잘하는데. 제 옆에 있던 엘리가 감탄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발음은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고 그 짧은 한마디에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교문을 지나 복도를 걸어가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두 반듯했어요. 그 모습이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교실 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예쁘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손으로 직접 그린 깜찍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첫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저는 살짝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앞에 나와 칠판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고 친구들은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저희 학교에선 거의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수준이었어요.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중얼렸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공부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설명을 마친 후 살짝 미소 짓는 모습. 그건 자신이 배운 지식을 남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어요. 선생님도 놀라웠어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질문을 받아주고 때로는 웃으며 수업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 분위기는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자라온 교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처음 식판을 받아들고 저는 멈춰 섰어요.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가지런히 놓인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했어요. 갈비찜, 나물, 잡곡밥, 그리고 마지막에 과일과 요구르트까지. 이건 진짜 급식 맞아요? 제가 묻자 한국 학생 한 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바뀌어요.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줄을 서는 학생들도 조용히 차례를 지키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도 모두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야. 이건 교육이야. 생활 속에서 몸에 밴 존중이야.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제는 제 안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어요. 이 학교 안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존중받는다는 건 나도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건 단순히 언어나 문화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이틀째 밤 저희는 저녁 식사 후 자율 산책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은 밤 10시까지. 가까운 거리만 걷고 꼭 2명 이상 함께 다니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그 말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밤 10시까지? 미국에서라면 그런 시간에 길거리를 걷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특히 저희 또래 여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엘리, 펠리시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숙소를 나섰어요. 밤 공기는 선선했고 거리는 조용하지만 적막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불빛, 가게 간판, 그리고 도로 위 가로등이 거리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학생들, 가족 단위의 사람들, 커플, 그리고 혼자 걷는 여성들까지. 그 누구도 불안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밤 10시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한 블록을 지나자 골목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노란 천막 아래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가볼래? 펠리시아가 물었고 저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포장마차 앞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저는 떡볶이를 시켰어요. 접시에 담긴 빨간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였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한 입만 먹어볼게요. 조심스럽게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 처음엔 달달하다가 곧 입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맵다 진짜 맵다. 그때였어요. 포장마차 안쪽에서 음식을 팔던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처음 먹어보는구나. 이건 덜 매워. 호떡 하나 먹어봐. 그녀는 손에 따끈한 호떡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또 하나를 종이에 싸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이건 가족도 친구도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정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받아든 호떡은 꿀이 듬뿍 들어 있었고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그 맛이 꼭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 같았어요. 잠시 후 저희는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고 벤치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켠에서는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무리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공기엔 묘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여기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따뜻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행복, 놀람, 부끄러움, 감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오해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 속엔 정이라는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의 밤은 어두운 게 아니라 환했다. 따뜻하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설음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대신 익숙함과 그리움 같은 감정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를 날 때까지도 제 마음은 한국이라는 나라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미국. 익숙한 우리 학교 교정에 발을 디딘 순간 무언가가 달라 보였어요. 변한 건 학교가 아니라 저였어요. 점심시간. 식판에 담긴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거리는 스파게티를 보며 저는 문득 한국 급식의 따뜻한 갈비탕과 고소한 나물 반찬이 떠올랐어요. 식판 하나에도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의 질문의 대부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고 누군가 대답하면 몇몇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속닥였어요. 반면 한국에서 봤던 수업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나누던 모습이었어요. 그 차이가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또 한 번 학교에서는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이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에 모두가 책상 아래로 숨었고 저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한국의 환한 거리와 따뜻한 포장마차를 떠올렸어요. 왜 이게 우리가 익숙해야 할 일상일까? 그 질문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아빠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건 여행이었잖니?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진짜 뭔가를 느꼈어요. 배우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식탁 위의 공기엔 무게가 있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빠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는 제 손에 한국 유학 프로그램이 담긴 책자를 조용히 건네주셨어요. 넌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거니? 네.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꿈을 꾸게 된 나라이고 제가 살고 싶은 미래예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죠. 아델리아가 만난 한국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그 낯설 속에서 그녀는 존중이라는 따뜻함을 발견했으니까요. 결국 마음이 닿는 순간 모든 다름은 이해로 바뀌게 되죠.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 아델리아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바로 그런 시선이었는지도 몰라요. 낯설어서 더 조심했고 다르기에 더 배웠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알게 됐어요. 진짜 배움은 교과서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였던 경험이 있나요?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